안녕하세요. 인터뷰 매거진 토클래스 편집장 김민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질문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 넘게 언론인으로 있으면서 20년간 700명이 넘는 분들 인터뷰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이 장면은 사진을 안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매체에 실린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아시는 분들 많이 나오시죠. 지금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인터뷰를 했고요. 라틴어 수업 저자 한동일 교수님, 전 LG전자 대표를 지내신 조준호 대표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이광향 총장님, 발레리노 김기니, 마렌스키 발레단의 김기민 씨,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 좋아하시는 데이식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령 선생님과는 이어령의 창조 이력서로 한 2년 넘게 120시간 넘는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의 길은 곧 나의 길이 되었는데요. 내 아이를 행복한 성공으로 이끈 부모의 교육 철학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질문은 신인재시교라는 책으로 탄생했고요. 시대의 지성이자 창조의 아이콘 이어령, 빛나는 창조의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은 이어령 80년 생각이라는 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화제가 되셨죠. 융식 추기경님은 어떤 분이길래 한국인 최초의 유력 교황 후보가 되었나? 라는 질문으로 명랑주교 유흥식 심층 인터뷰 책을 썼고요. 제가 만난 700여 명 중 내 삶을 뒤흔든 인생 고수 12명은 어떤 삶의 정수를 건네주었나? 라는 질문은 어른의 말이라는 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편집장으로 있는 인터뷰 매거진 토클래스, 제가 편집장을 맡은 다음에 질문은 버려지지 않고 두고두고 읽히는 잡지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매달 주제가 있는 잡지, 그리고 만듦새가 아름다운 잡지로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 질문의 힘이 더 중요해졌죠. 그런데 어쩐지 좋은 답변은 더 흔해지고 좋은 질문은 희소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좋은 질문을 던지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챗GPT한테 물으면 아주 그분께서 친절하게 답을 해줄 거예요. 목적에 부합하는 질문, 행동을 유도하는 질문, 기타 등등.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제가 만난 탁월인들, 또 그리고 좋은 삶을 사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고유한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질문이란 뭘까요? 좋은 질문. 질문은 답을 구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질문의 힘을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질문에는 크게 던지는 질문과 품는 질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던지는 질문은 상대에게 답을 구하는 겁니다. 밖에서 구하는 거죠. 품는 질문은 내 안에서 답을 길어 올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비중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은 답을 쉽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답을 여러 개를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질문은 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평생 걸려서 찾아가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크기는 내 삶의 크기와 비례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질문, 지금 떠오르는 질문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나의 질문은 내 삶의 반경 안에서 태어납니다. 큰 삶을 그리면 큰 질문이 태어나고 작은 삶을 그리면 작은 질문이 태어나는데요. 언젠간 제가 인도에 다녀오신 그 뇌과학자이자 카이스트 교수이신 김대식 교수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 인도에는 왜 아이들 천재들이 많은가요? 여쭈었더니 전 세계의 과학도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진행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의 아이들과 인도의 아이들은 질문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너는 왜 과학자가 되고 싶어? 물으면 인도의 아이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궁금해요. 또는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어요. 같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요. 한국의 아이들은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해요. 헬리콥터의 원리가 궁금해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인도는 불교의 발상지죠. 그래서 3,000년 동안 쌓아 올린 답과 질문이 켜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문명을 품은 도시에는 진정한 삶의 의미에 천착하는 그레이트 헝거들이 많아요. 그레이트 헝거, 그야말로 큰 질문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죠. 아프리카 부시맨들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생각하는 높이가 다릅니다. 질문의 크기가 다르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이크로소프트, 망해가던 마이크로소프트를 기적적으로 살려낸 분 많이들 아시죠? 사티아 나달라 회장. 그 사티아 나달라 회장의 그 포용의 리더십 또한 인도 철학의 토대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사티아 나달라 회장님이 인도인이시죠. 그의 어머니는 산스크리트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운명의 시원에서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큰 질문을 품으면서 자란 인도 아이. 또 대치동을 들락거리면서 문제풀이 기계, 문풀기계라는 전문 용어도 있더라고요. 문풀기계로 자라는 한국 아이. 그 아이들이 자라면 삶의 크기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래서 좋은 질문은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또 질문은 질문 자체로 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질문은 꼰대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꼰대는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꼰대와 좋은 어른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겠어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꼰대는 입이 큰 사람이고 좋은 어른은 귀가 큰 사람이에요. 라고 답을 하고 나는데요. 꼰대는 말이 많고 좋은 어른은 잘 듣죠. 그래서 꼰대는 일방적으로 지시를 많이 합니다. 틀과 고정관념에 갇혀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시선에 갇힌 외눈박이로 세상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좋은 어른은 잘 듣다 보니까 좋은 질문이 태어나요. 그죠? 그리고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합니다. 오상아, 장자 개념이죠. 끊임없이 나를 장래 지릅니다. 어제와 나와 결별하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면서 변화무쌍한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독서를 하게 되더라도 꼰대의 독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훈을 강화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서 많이 쓰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어른은 내 삶을 가꾸기 위한 재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시간이 겹눈을 갖게 돼요. 나의 시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시선, 그리고 약자의 시선, 더 나아가서 나랑 완전히 정반대되는, 심지어 정치적인 견해조차요. 정반대되는 시선을 가진 사람의 시선으로조차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또 좋은 어른에 대해서 이따가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정의한 부분을 생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대가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어령 선생님은 호기심의 의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명언들을 건네주셨습니다. 목마름 없는 지식은 고문이다. 물음표가 씨앗이라면 느낌표는 꽃이지. 내 삶은 물음표와 느낌표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삶이었어. 그 사이사이에 하루하루의 시간이 있었네. 선생님은 어렸을 때 질문 대장이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주셨는데요. 6살 때 형을 따라서 서당에 가셨대요.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웁니다. 훈장 선생님 가르쳐 주시죠. 하늘 전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러느니라.
선생님이 여쭸어요. 하늘이 검다고요? 제가 볼 때는 파란데요. 야, 이 녀석아, 밤에 보면 하늘이 까맣잖아. 그래요? 그럼 밤에 보면 땅도 까매야지. 왜 땅은 노랗다 그래요? 훈장 선생님이 말문이 막힙니다. 혼내주셨대요. 옛끼 이놈. 옛 선현들이 그러면 그렇다고 알아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그리고 쫓겨납니다. 다시는 서당에 돌아가실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서당의 반란이라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어렸을 때 질문 대장이었어요. 보이는 것마다 궁금하죠.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건 왜 그래? 이건 왜 그래?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점점 질문을 잃어갑니다. 왜? 어른들이 쓸데없는 질문으로 치부해 버리니까요. 그런데 이어령 선생님은 어른이 되도록 또 80이 되도록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작고하시기 전까지도 질문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잖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질문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으셨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어른들한테 혼나지 않으셨어요? 나도 무서웠지. 혼나는 거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선생님이 충청도 사투리를 잘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 혼나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물었어야 했지.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잃어버리지 않는 호기심이 선생님을 창조력의 대가 또 지혜, 지성으로 만든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은 질문의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질문에서 태어나고 질문에서 자라서 질문에서 무르익는다고 할 수 있어요. 한강 작가님의 이제까지 해오신 말씀을 쭉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질문을 던진다, 한다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질문 안에 머물다, 질문을 살다, 품다 이런 말을 쓰세요. 8살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채식주의자, 한 인간이 완전하게 결백한 존재가 되는 것은 가능할까? 우리는 얼마나 깊게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 더 이상 인간이라는 종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소년이 온다에서는 이런 질문이 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작년에 인사이트 X에 오셨던 분인데 김태용 감독님은 이성복 시인님의 시 남해금산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품으셨다고 합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왔고 내 사랑은 왜 일찍 끝났으며 저 사랑은 또 왜 일찍 끝나버리는 것이며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잘못된 것인지 또 이 사랑은 왜 나에게 온 것이며 어떻게 온 것인가. 이 질문을 무려 20대에 품으셨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계속 품으면서 30대가 되시고 40대가 되셨겠죠. 그래서 만추 같은 걸작을 내시고 그리고 급기야 세기의 미녀 탕웨이님과 사랑과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의 힘이 이렇게나 강한 거예요. 좋은 질문은 검색이 아닌 사색을 하게 하고요. 밖이 아닌 내 안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가서 내 삶의 반경을 넓히고요. 내가 나와 친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 삶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찍으셔도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볼게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존의 시대에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했습니다. 효율의 시대에는 워라하, 하모니, 일과 삶의 조화가 중요했었죠. 하지만 지금 AI 시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표현과 의미의 시대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건 내 안에서 끌어올리는 고유의 가치가 중요해집니다. 이런 시대에는 월화인, 인테그레이션, 일과 삶의 하나로 되는 통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과 삶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안에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또 선진국으로 갈수록 일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이 자기 효능감은 어디서 얻어질까요? 이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시대, 결국 우리는 일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일을 통해서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인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만약 회사원, 기자, 판사, 주부 같은 명사형 답이라면 그거는 내 삶을 설명하는 온전한 일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자라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 판사라면 인간이 본성대로 사는데 일조하는 일, 혹은 주부라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내 일을 정의하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만난 탁월인들을 제 인터뷰에서 건네준 말인데요. 이분들은 본인의 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최인하 대표님은 기업이나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생각의 힘으로 해법을 찾는 일, 이렇게 주문한다면 결국 카피라이터, 제2기의 부사장, 최인하 책방 대표의 일이 같은 일인 거예요. 뿌리가 같은 거죠. 최진석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를 한 단계 도약하는 데 기여하는 일. 이렇게 본다면 철학가 교수, 한국의 스티브 잡스 양성소라고 하는 건명원 원장, 또 새몸집 기본학교 교장, 이게 다 같은 일인 겁니다. 그리고 언어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신 신지영 교수님은 자신의 일을 우리 사회의 언어 감수성을 높여서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요. 또 여러분 페북 친구들 많으실 텐데 신수정 전 KT 부사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 자신도 자유도를 가지고 즐겁게 살고 내가 가진 인사이트로 타인이 자기의 삶의 리더가 되도록 돕는 일. 이분 요즘 그런 일 하고 계시죠. 스타트업 멘토도 하시고 리더의 리더로 하시면서 뿌리를 아우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지치지도 않아. 혹시 신이, 옆에 분들 가르치시는데 혹시 신이 저 사람한테만 몰래 36시간을 준 게 아닐까 싶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다 다른 점은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문자답의 고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어떨 때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이 취향의 고수들이고 자기 사용의 천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일이 재미있겠죠. 일을 재미있게 하면 성과가 높겠죠. 성과가 높으면 어떤가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재미있게 일하면 소진되지 않아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나로 되어 있는 사람인가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권상무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데요. 우리는 상당 부분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 사회로 흐르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대중의 욕망을 쫓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한강뷰 집,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사실 내 안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면 나의 욕망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한강뷰 아파트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고 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집의 모양이 한강뷰 아파트인가?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한강뷰 아파트에 사시는 집도 방문을 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나를 상상해 보기도 하고 내가 나와 자문자답의 시간을 가져봤어요. 네, 그 욕망은 저의 욕망이 아니라 세상이 나한테 부여해준 욕망이었더라고요. 저는 한강뷰 아파트보다 낮은 층의 집에서 앞뒤로 나무가 있는 집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일러 라쉬 방송인 요새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께서 저와의 인터뷰 때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한국인은 개인을 모르는 개인주의자다. 알쏭달쏭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이분이 만날 기회가 많은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80%에 이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사회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앞만 보면서 막 달려온 한국인의 슬픈 뒷모습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뒤늦게 이 삶은 무엇이지? 나는 왜 달려왔지? 회의감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존재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이 욕망의 형태와 굉장히 밀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나의 욕망인 줄 알았던 것들이 뒤늦게 나의 욕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리고 타인의 욕망을 오랫동안 나의 욕망으로 착각하고 달려온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허무감과 그 무력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진짜 욕망을 들여다보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쭐게요. 여러분께서 내 삶을 지탱해 주는 단 하나의 북극성 같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근데 이 질문은 갑자기 길어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딤돌이 되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누가 가장 궁금한가요? 이게 타인을 궁금해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나의 결핍과 욕망이 숨어져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좋은 삶으로 데려가는 질문을 길어 올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뭔가 되게 아주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죠. 기대해도 좋습니다. 좋은 삶으로 데려가는 질문을 올리는 법은 딱 하나 있어요. 너무나 명백한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유하는 겁니다. 실망하셨죠? 너무 뻔한 답변이라서.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생각다운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은 잡념과 다르거든요. 떠오르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은 잡념이지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 제 앞에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생각이 언어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뭔가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을 느꼈을 때, 뭔가가 떠올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그냥 버리고 맙니다. 좋았어, 대박이야, 맛있었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탁월이는 그 순간을 알아차릴 줄 압니다. 이거 엄청 좋은 경험이 나한테 왔어? 이 느낌은 뭘까? 그 순간에 멈춰서 파고들어서 생각해서 나만의 언어로 포획해낼 줄 압니다. 알아차리기가 핵심이에요.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멈춰서 나만의 언어로 규정을 해내느냐. 그래서 생각하다, 코키토의 어원은 흩어진 것을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다는 것은 결국 그 자리에 멈춰서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행위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행위예요, 사실은. 그래서 질문력과 생각하는 사색력, 내 머리로 생각하는 힘, 이거는 다 같은 말인 겁니다. 순서를 정하자면, 순서를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멈추는 거예요, 일단. 뭔가 딱 좋았다, 떠올랐다, 이런 순간이 밋밋한 일상 속에 팍 튄다, 이러면 내 마음을 잡아채세요. 멈추세요. 그리고 직면하고 흩어진 생각을 모읍니다. 그 질문을 나만의 언어로, 진짜 언어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질문을 오랫동안 품고 자문자답, 내가 나와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나랑 대화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타인과 대화에는 익숙하지만 내가 나랑 대화를 하는 거는 좀 오그라드는 것도 같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작은 팁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일을 기다리면서 하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나를 만나는 3가지 주문이에요. 나는 나를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온몸을 기울여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휴먼 엣지의 저자이자 그 경영혁신 전문가 그레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인간의 초능력인 호기심이다. 무언가를 궁금해해서 미칠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은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호기심을 품고 자문자답하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가 나로 피어날 수 있게끔 끊임없이 사유하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의 정점이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고 또 좋은 삶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